일본 오사카의 한 은행 앞. 무슨 일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행 앞에 모여 웅성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틈 속으로 보이는 것은 알몸을 한 채 서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누구보다 괴로운 표정을 한 채 덜덜 떨며 줄줄이 서 있었는데요. 마치 인간 바리게이트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의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들과는 다르게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았고, 이내 남성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온갖 기행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들이 얼마나 특이했는지 훗날 일본의 어느 AV 비디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됐죠. 1979년 1월 26일 오사카 스미유시구의 미쯔비시 은행 키타바타케 지점. 여느 날과 다름없이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강도 한 명이 은행으로 들어와 총을 쏘며 돈을 요구합니다. 그가 요구한 돈은 5천만 엔. 그 순간 경찰에 신고하려던 직원을 보고 강도는 무자비하게 총을 쏴버렸는데요. 은행 직원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른 여직원 한 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숨진 직원의 나이는 고작 20세. 다행히 탈출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는데요. 강도는 자신을 제압하려던 경찰들에게도 총을 쐈고 경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했지만 방탄조끼 덕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동안 오사카의 모든 경찰들이 모여들었고 완전 무장한 300명 이상의 경찰들로 은행을 포위했습니다. 덕분에 5분 안에 돈을 챙겨 도망치려던 강도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 행위는. 저도 김영사와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는데요. 갑자기 은행 안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행 창문 너머로 울먹이는 표정을 한 알몸의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던 은행 여직원들이었죠. 그런데 혼자만 옷을 입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지? 그와 동시에 은행 안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질로 잡은 사람들 중 일부를 풀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탐정님, 범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와 함께 온 여성들은 풀어줬답니다. 알고 보니 알몸을 한 여직원들 중 유일하게 옷을 입고 있는 여성도 임산부였던 것이었죠.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피해자들에게 자세히 목격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범인이 지점장과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 직원에게 총을 쐈어요. 돈을 빠르게 담지 못해서 자신이 잡힌 것이라며 지점장에게 총을 쐈고, 탈출을 해야 했던 범인은 최연장자 남직원에게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지만 그가 애매하게 얼버무리자 가차없이 쏴버렸다고 합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지점장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남자 직원은 가슴 근처에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고 하죠. 그러는 사이 경찰은 습격할 타이밍을 보면서 은행 건물 2층으로 잠입했고 드릴로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어 내부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여직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후 후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지금 당장 경찰의 진압을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질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거예요. 아무래도 빠져나가고 싶긴 한지 그는 오사카 경찰서장과의 직접적인 전화 연결까지 요구하며 탈출로를 확보하려 했죠. 하지만 쉽게 탈출로를 내어줄 리 없었고 경찰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범인의 경계는 느슨해질 틈을 보이지 않았고 알몸으로 창문 앞에 서 있던 여직원들은 경찰이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무척이나 다급하게 일제히 다가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갑자기 한 남자 직원에게 아까 총을 맞고 쓰러진 최연장자 남직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처리하라며 손에 칼을 쥐어주는데요. 직원은 이미 죽었다며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쓰러져 있던 남자 직원은 잔뜩 겁을 먹고 죽은 척을 했죠. 그때 범인은 칼을 쥐어준 직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이봐, 소돔의 120일이라는 영화 알아? 그 영화는 사디즘에 빠진 권력자들이 젊은 남녀를 데리고 충격적으로 변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범인은 남자 직원에게 거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죽은 남자의 귀를 자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범인의 얘기를 수용하던 직원, 죽은 척하고 있던 남자 직원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계속 죽은 척을 했고 출혈량도 심해 보였는데 결국 기절해버리고 말았죠. 귀를 받아든 범인은 입으로 가져가 몇 번 씹더니 딱딱하고 맛이 없다며 뱉어버리는 괴상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배는 고팠는지 아키유 씨는 인질 5명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경찰에게 자신이 먹을 식사를 요구하는데요. 와인도 마시고 싶다며 샷도 마고라는 이름까지 알려주며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범인은 인질들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간간히 총을 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협박만 일삼을 뿐 은행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탐정님, 범인의 신원 파악이 완료됐습니다.
범인은 일본 히로시마 현 출신의 1948년 출생 우메카와 아키요시. 5세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었고 중학생 때부터 힘이 없고 연약한 어머니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러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도 폭력을 휘둘러 퇴학을 당했고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의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전과범이었죠.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를 저지르냐는 형사의 질문에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잘만 사는데 왜 나만 불행히 가난해야 합니까? 라며 자신의 사정을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합리화시켰다고 하죠.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바텐더로 취직했던 아키요시. 말은 별로 없었지만 지각 한 번 한 적 없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평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수년간 일하던 바가 망했고 아키요시는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면서 500만 엔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나도 이제 30인데 큰 거 한 방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 와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했답니다. 오래전부터 범죄를 암시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특이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키요시는 평소 독서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 니체의 책을 읽고 지인들과 독서 토론을 자주 했다고 하죠. 특히 하드보일드 소설을 동경했고 책값으로 한 달에 10,000엔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는 기이한 행동도 독서를 통해 만들어진 자신 나름대로의 철학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그런 아키요시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그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죠.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가 어머니에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든 어머니와 연결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범인을 설득할 마지막 방법으로 어머니가 쓴 자필 편지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자신이 지금 현장에 와 있다, 전화를 왜 받지 않는 거냐, 간곡히 부탁할 테니 인질들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비밀스럽게 현장을 급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째 미리 신호를 주고받기로 했던 직원에게 범인이 졸고 있다고 전달받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쏜 총 8발 중 3발이 범인에게 명중했고 마침내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분노 섞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은 범인.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이후 인질로 잡혀있던 여직원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범인이 자신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라고 시켰다는데요. 알아보기 힘든 글씨에 더듬거리며 읽어나가자 우리 엄마는 문맹이라 글을 쓰는 것이 서툴러 아마 읽기 힘들겠지. 라는 말을 남기며 사실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자신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으며 함께 살고 싶다고 여직원에게 털어놓았답니다. 다른 여직원에게는 만약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다는 범인.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답니다. 아주 크게 혼을 낼 겁니다. 범인은 여자 직원의 대답에 아주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알몸의 여자 직원들에게 다시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다는데요. 범인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과는 특이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느 평범한 자식들처럼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죠. 결국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아키요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직원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사랑했다면 당신을 생각해서라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순 없었을까요? 돈 조금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